부장님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씨, 왜 이렇게 획기적으로 그래?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영하 13.7도까지 떨어져 지금 이 시간의 기온도 영하 한 8.6도 된다는 걸 얘기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우리 강릉칠동 주민여러분이 저를 보기 위해서 시장과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을해년 아직 뭐 구정이 며칠 남긴 했습니다만은 하시고자 하는 일들 꼭 이루어 주시고 금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돌아오는 구정에 아주 큰 복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한 해는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새롭게 많은 일들이 시작할 내용도 있고 특히 작년에 우리가 4월 1일 날 고속철도 개통을 시켜놓고 고속철도가 광명역이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많은 얘기를 있었지만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초기 단계보다는 지금 뭐 열차가 서는 편수는 많이 늘었어요. 지금도 우리 광명 시민들이 광명역 열차가 하루에 뭐 몇 대 안 서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36편을 전부 출발하는데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열차가 총계가 136편입니다. 그 중에 86편이 광명역에 서요. 그러니까 한 66% 세대 중에 2대 놓고 광명을 경유를 하고 가는 것이 지금 고속철도 KTX 체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난 4월 1일 날 첫날 이용하는 인원은 한 2,500명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최고 많이 탄 것은 한 2,500명까지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요새 평일날은 한 8,000명 정도 타고 주말이면 한 1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KTX입니다. 작년 연말에 아마 영등포 역사에 KTX에 세워달라는 영등포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서 우리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서명운동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약 34만 명 좀 사시는데 그중에 27만여 명이 서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안양, 의왕, 군포, 가천 그리고 시흥, 안산 이렇게 6개시까지 합쳐서 약 86만 명 정도 좀 서명을 받아서 지난 60만 명 넘을 때 12월 17일 날 근교부하고 철도청하고 국회에 청원을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교부나 철도청이나 또는 국회 쪽에서는 이제 우리 청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공식적인 답변이 이렇습니다. KTX를 영등포역에 세울 계획을 현재로 결정한 적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는다. 만약에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광명시나 영등포구하고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정도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뭐 영등포역에 KTX를 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항상 그러한 시도들이 그러한 노력들의 시도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철도청이 금년 1월 1일자로 정부 조직에서 민간 기업인 공기업으로 철도 공사로 넘겨갔습니다. 좀 조직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업을 위해서 더 세울 수 있는 노력을 더 할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고 정부 조직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더 힘이 빠졌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다 견해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 광명시 입장은 광명역 주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도 KTX를 영등포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해가면서 우리 광명역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등포 우리 광명역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방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개발 계획과 관련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특히 고속철도에 60만 평을 그린벨트를 작년 11월 25일자로 해제되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것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 이용 계획을 확정이 됐고 아마 금년 하반기부터 보상과 관련된 일이 진행이 되면서 내년 중에는 공사가 구체적으로 착공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마 금년에 이미 지작물 조사와 관련된 일이 진행이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보상과 관련된 일이 진행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특히 거기에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음악밸리 사업과 관련된 일들은 약 7만 1,000평의 부지를 우선 도시 지원 시설 음악밸리 이렇게 묶어서 용도를 제한해서 토지 이용계획을 그렸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좀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문광부랑 경기도와 협의해가면서 그런 일을 착실히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제가 많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금년에는 좀 좋아진다는 오늘 아침 신문 같은 제조업이 활기를 띈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여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동차 수출도 늘어나고 또 조선 수주도 작년 못지않게 늘어나고 하여튼 좀 경제적인 상황들이 조금씩 여건이 나아지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 피부에 느끼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광명 7동이나 우리 6동이나 뭐 4동 이런 쪽의 정부가 구멍가게가들이 피부에 와닿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모든 사람 소비자들이 이제는 그 좀 더 할인 매장이나 이렇게 좀 대형 매장으로 가는 하나의 형태의 쇼핑 문화가 하나 문화가 바뀌어져 버려 가지고 세월들이 그런 것들이 좀 쉽게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또 거기에 맞게 이제 얼마큼 변신을 어떻게 할 것이 하는 것들이 경쟁사에 가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경륜장이라든가 목감천 부분이라든가 또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원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 인사말 끝나고 나면 구체적으로 좀 전반적인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 광명 7동과 관련된 얘기도 답변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광명시정을 맡은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광명시 모습을 잘 바꿔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날씨도 추우신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우리 새마을 협의 우리 생활체육 협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질문을 받기 전에 광명시정 전체 흐름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책 다 한 권씩 가지고 계시죠? 네. 이 책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대부분 답변 얘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장과 아주 중요한 일들이 금년에 해야 될 일,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있고 숫자로도 많이 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 번씩 읽어주십시오. 이거 돈 들여서 만든 책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특히 7동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경륜장일 겁니다. 경륜장이 지금 보기에는 거의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실제 많이 진행이 됐죠. 지금 한 60%가 넘어섰으니까 금년 12월 때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금년 아마 거기 사이클 공원이 하나 만들면서 경륜장이 들어서는 것인데 하여튼 거기에 주차장도 한 2,300대 정도가 들을 수 있는 주차장도 만들어서요. 그러면 아마 밤에는 그 경륜장에 주차가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월, 화, 수, 목요일까지도 필요 없어요. 금, 토, 일, 3일간만 경륜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나머지 월, 화, 수, 목요일 날은 우리 광명 7동 주차장입니다. 물론 돈을 내고 써야 되는지 무료로 써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무료로 쓸 게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밤에 거기다 대도 거의 걸어가서 출퇴근 하시면 제일 좋을 수가 있어요. 이제 평일 금토일은 못 되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그 부지는 6만 평이 넘는 공원입니다. 나무도 많고 물론 주차장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경륜장에 들었으면은 광명 7동 주민들은 뭐 좀 조깅 코스도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조깅할 수 있는 코스도 만들어지고 산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원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경륜장 주변과 관련해서 도로를 저희들이 한 2km를 뚫고 있습니다. 바로 목감천에 붙여서 옥길동 쪽으로 뚫고 있고, 또 지금 원광면 들어가는 불화 입구에서 그 입구에서 우리 그 옥길로까지 그 도로를 뚫고 있고, 그래서 한 1km씩 됩니다만, 그 도로를 뚫고 나면은 지금 현재 여기 강남 사거리까지 와서 좌회전의 차량이 바로 그 앞쪽에서 좌회전해서 옥길로로 빠질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간도로 지금 반밀국에 넘어가는 그 도로에서도 옥길로로 빠지는, 옥길동까지 빠지는 도로를 저희들이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지금 실설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리를 놓고 나면은 쭉 또 그 오기 전에 거기서 또 빠질 수 있어서 부천이나 이렇게 직접 빠질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또 더 멀리 가면은 서동로, 우리 학원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서동로까지 뚫려 있는데, 서동로에서 다시 그 한일고등학교 앞쪽으로 도로를 뚫습니다. 그 도로는 좀 앞으로 2007년쯤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광명로에서 옥길로까지 하는 그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뚫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명 사거리에 경륜장이 내년 1월 달에 개장을 하더라도 사거리 좀 부담을 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경륜이 뭐 평일날 없고 금토일만 됩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토요 휴무일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직장, 웬만한 직장은 전부 토요일, 일요일이 다 연휴가 됩니다. 토요일로 들어가고, 그러면 금요일 하루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가능하면 뭐 광명 사거리에 부담을 안 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대책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서쪽 시흥이나 부천 쪽, 인천 쪽으로 빠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안양이나 안산 쪽으로 남쪽으로 빠지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북쪽으로 빠지는 길이 제일 문제야. 북쪽으로. 이제 그럼 우리 북쪽이라면 이제 강명 사거리 쪽인데 그 길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를 하나 하고 있는 것은 천왕동에 한 3,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천왕동의 그 아파트를 들으면서 도로를 목감천에서 개봉동 쪽으로 25m 도로를 뚫으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번 종점 들어가는데, 옛날 우리 광명 1동 들어가는 쪽까지는 도로가 뚫어져 있어요. 계속해서 연결해 갈 계획인데요. 그 도로를 천왕동 그 아파트가 들어가기 전까지 매듭을 지어서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옥길로를 학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옥길로는 금년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시키는데, 서울시나 부천시, 시흥시 구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고, 천왕동 쪽은 아마 아파트 공사보다는 도로부터 먼저 뚫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우리 김광기 의원님이 얘기했던 경륜장 관련된 게 같이 답변을 드리면은, 주차하는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륜장이 하루에 오는 인구가 한 15,000명, 많게 오면 12,000명 정도, 차량으로 한 3,4,000 대가 오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그러는데 가능하면 이제 우리 우리 그 광명역 전철을 이용하거나 또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더 주차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금토일. 그리고 평일날은 좀 덜 하고, 우리가 일날 덕을 보는 것이고,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는 주차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광명 7동 주택가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새로 도로를 뚫어놔도 그게 상당 부분이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륜장 개장을 해놓고 나서 주차 추이를 봐가면서 대책을 강구를 해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들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심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뭐 사행심과 관련된 것은 그건 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건 해야 될 부분이지,
시가 일정 부분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은 그걸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거나 법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다 해서 뭐 가천시가 사기시 때문에 가천 시민들이 망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것처럼 경마장에 있는 가천시가 그리고 요새는 또 로또 복권도 나와 있고 그 사기심과 관련된 것이 경륜장 안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소관사무 개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지 물론 그런 노력들 특히 청소년과 관련 대책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선도를 해갈 부분이 있겠지만은 좀 각 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대책들은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륜 수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그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세수가 저희들이 뭐 초기 단계는 그렇게 안 들어오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세수 한 600억 정도가 들어올 거라 생각돼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큰 돈입니다. 매년 한 60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나면. 그래서 우리 광명시 예산에 편성이 돼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광명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논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세수가 들으면서 여러분의 민원 문제와 관련돼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200억 가깝게 들여서 저희들이 개관을 했는데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인구가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을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특히 광명 7동은 학교가 많습니다. 앞으로 학교도 한 2개 정도를 더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 7동은 학교가 지금도 뭐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강문고등학교 있죠, 강문 중학교, 강문 초등학교, 또 우리 강명 공고, 또 가까운데 뭐 강명 옛날에 명문고등학교도 있고 뭐 강남 중학교, 강남 초등학교, 강일 초등학교 등등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그래서 우리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서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박효진 도의원님께서 지비 해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광명시가 전체로 900만 평이 그린벨트였는데 그 중에 165만 평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저희들이 시딩을 받아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100만 평 정도는 풀었어요 이미. 그건 전부 산 동쪽이죠. 가리대 앞에 있는 30만 평 부지하고 주광경 개선사업 지구, 그 가리대가 설을리 옛날부터 살던 동네를 중심으로 좀 풀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 11월 25일 날 일직동이라든가 소아이동, 여성향 건너편서부터 안양 가는 데까지 들판을 다 풀었습니다. 그것은 주택공사를 통해서 전부 저희들이 수용을 해가지고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일들을 추진해 갈 계획들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학원동 쪽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을 진행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착실히 진행을 해서 금년 연말 안에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개발이 가능했거나 규모 있게 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건교부에서 그것까지는 못하게 해서 할 수 없이 그 구멍구멍 단위로 해서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만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광역도시계획을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와 맞춰서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좀 그래요. 그렇게 해서 풀이할 땅이 약 한 50만 평이 좀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년 중에 해결을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명 3동에 지금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4월 1일 날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강명동 좀 종합복지관이 없어가지고 하안동이나 철산동 복지관을 많이 다니셨는데 강명동에 복지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하층에는 수영장이 들어옵니다. 1층에는 강당과 사무실이 들어서고 2층에는 노인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에서는 수강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여성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노인 프로그램들이 함께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층과 6층은 체육시설이 들어옵니다. 5층에는 에어로비나 또는 갑자기 지하에 있는 게 헬스장, 갑자기 헬스장에서 좀 생각이 안 나. 헬스장이 아주 큼지막한 걸 넣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6층에는 농구나 배구나 배드민턴들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현재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에 종합복지관이 만들었던 4월 1일을 개관을 하면 3월 달이면 프로그램 진행가에서
아마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강생을 뽑는 절차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셔서 잘 좀 우리 시민들과 아주 가깝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감청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 아까 김광기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도의원도 말씀하셨고 목감청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목감청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옛날에 전임 2기 때는 우리 시장 군수들을 바로 목감청을 모아서 회의도 한 적도 있고 현장에서 같이 돌아보면서 회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쭉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부천시 옥길동에다가 대우건설에서 5만 톤 규모의 하수종말 처리를 짓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이 준공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목감천물이 완전히 살아나요. 목감천물이 나쁜 것은 부천시에 있는 역곡동, 범박동, 소사동 그리고 서울시 천왕동 일부에 들어선 생활하수가 5만 톤쯤 되는데 그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6월 달에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목감철 준설 작업을 좀 할 계획이에요. 준설을 하고 나면 목감철은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 초부터 겨울철에 우리 철새들이 날아들고 시흥시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좀 있긴 한데 인구 생활하수가 아니라 그 공장과 관련된 시설이 좀 나오긴 한데 그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2007년에 시흥시가 착공해서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고 학원동 쪽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학원동도 저희가 마을 단위로 해야 될 일이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목감천이 내년 상반기를 기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냄새나는 부분 해소가 되고 우리가 경륜자가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안양 목감천의 둔치에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그럼 아마 강명 6동이나 7동 주민들도 경륜장을 거쳐서 목감천 둔치에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을 건너서 한강까지 자전거를 타고 쭉 갈 수 있도록 그 연결되는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연결해 시켜줄 계획을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하반기쯤은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도덕산 개발과 관련해서 또 우리 김광기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산 65, 41, 42번지 일대 모가 건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묶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도덕산 개발 계획을 금년도 예산을 좀 확보를 했어요. 한 100억 좀 확보가 돼 있는데요.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원 부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대적인 정비 계획을 할 계획이고 공원 부지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산 65번지 일대는 아마 옛날 재개발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번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좀 무관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부지에 들어가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손을 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와 관련된 65번지 일대는 별도 계획을 갖고 거기에서 41단지와 묶어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일을 함께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광명동 전체 지역에 대해서 도시정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광명동 전체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종구보는 지난 2003년도에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광명동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한 15층까지 아파트를 짓게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어느 구역을 묶어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용역에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41단이라 그 지역을 포함해서 광명동 1동부터 7동까지 또 철산 4동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도시 개발을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딱 묶어주려고 그래요. 전부가. 그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될 일이 시가 해야 될 일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시가 대안을 제시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마 금년 4월 달쯤에만 아마 각 동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할 겁니다. 우리가. 설명해서 여러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어떤 도를 중심 이 도로까지 합쳐서 개발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까지 묶어서 개발해야 되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준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기준은 제시가 금년 안에 결론을 내려서 용역기간이 8월 말까지인데요.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41번지 42대 41번지 주위 또는 그 여타 부분까지도 전 지역을 가능한 지역은 전부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견인사무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견인사무소는 저희들이 대책을 좀 갖고 있어요. 이제 길게 봐서는 그린벨트 지역의 견인사무소를 저희들이 시가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안동 쪽에 짓고 있습니다. 건설을 하고 있는데 하안동 쪽에 짓고 나면은 저희들 버스 공영주차장을 두 곳을 우리 시가 사들여요. 보용운수 자리하고 한성운수 자리를 우리 시가 사들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도 했고 1차 중도금은 나갔어요. 그래서 땅값도 예산을 좀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제 버스가 옮겨갈 수 있는 쪽에 있는 데가 지금 땅 사는 것이 지금 여의치 않아요. 수영연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에 옮겨가면은 공영주차장 쪽으로 그 두 개 버스 회사를 옮겨주고 버스 회사를 지금 쓰고 있는 차고 부지를 우리 시가 사들이니까 그 부지로 견인 사무실을 옮겨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그 후에 우리 주민과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당분간 견인 사무실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가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계획들은 다 서 있어요. 이게 이제 알리는 시점이 지금이 좋으냐 시민들한테 언제쯤 알리는 게 좋냐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과정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중앙하이츠 아파트 쪽으로 해서 광명 우리 철산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들어야만이 광명 사거리 교통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산 4동이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비 계획 때 그런 걸 전부 넣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금 현재 중앙하이츠 앞쪽으로 가야 되는 도로 그가 지금 4차선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우리 공구 앞으로 해서 철산 4동을 몽땅 드러낼 계획이니까 그걸 통과해서 우리 파보레 앞쪽으로 연결하려고 그래요. 파보레 앞쪽으로 바로. 그게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 4동을 지금 도덕파크 뒤쪽에 있는 도로 구를 뚫어놨잖아요. 그 마을 가림터널을 글로 연결하는 도로를 저희들이 뚫을 계획입니다. 그래야만이 획기적으로 5리로라든가 우리 강동로, 광명 사거리 쪽 교통 문제를 해소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시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광명동에서 그 도를 타고 우리 도덕산대에 있는 가림터널에서 5단지로 빠져서 한동 가기도 쉽고 그쪽으로 넘어오고 할 수 있는 틀을 바꾸는 것이 기본적인 걸로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가고는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전부 진행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경전철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드려야겠네요. 우리 여기는 뭐 광명동하고는 좀 관련이 없긴 합니다만은 경전철을 우리 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안동, 소화동 그리고 광명 고속철도 역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인 경전철을 놓아야만이 해소가 되고 큰 틀을 바꾸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들여서 경전철을 놓을 계획입니다. 경전철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7호선이 광명역, 7호선이 철산역에서 싶은 거는 우리 마을에는 혐오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도 의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시설이 많이 원광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혐오 시설. 예, 괜히 자꾸 혐오 시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혐오 시설 안 해요. 제가 보면은 왜 그러냐면 우리 동네 사랑의 집 그리고 저 영변변전성 그리고 저 분여처리장 그리고 경륜장 이렇게 뺑 둘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영저변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저변소는 사실 그동안 우리 원광명 주민이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영저변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우리 광명주 주민에게 그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장님께서 좀 선처를 해주시고요. 둘째는 시장 권한상이 아닌데. 둘째는 우리 마을을 사실 농업기반으로 살아가는 마을인데 경륜장으로 해서 사실 농토를 많이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장 개장과 동시에 이 농토를 잡은 우리 그 원광면 주민에게 좀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세로가 생김을 위해서 사실은 거기가 오고리가 생겼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그 길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아주 사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가 사고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충북 상해라고 그 길이 오거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많은 사고가 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그걸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손치해 주시면. 노인정 들어나 입구 쪽 얘기하시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설명하신 말씀은 큰 의미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그마한 건의사항이라 아마 말씀 들으시면 내일부터 착공에 들어가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도서관 진입로 문제입니다. 현재 그 진입로가 3리 있고 조그마한 저쪽 입구나 아니면은 7동 이쪽 골목길을 통해서 들어가는 아주 진입로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설이 아주 최현대식이고 또 뭐 식당 시설도 아마 누가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밥 먹으러 온다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훌륭하게 잘 시설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입로가 광명대로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안내간판이나 또 대로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직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좀 활용하기 쉽게 도로를 좀 확장 내지는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우리 경륜장이 아마 개장이 되면은 보아가면서 대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거리가 바로 광명 7동에 진입하는데 가장 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가 경륜장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체가 엄청나게 심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피해는 당장 입는 것은 그 후에 개장을 하고 나서 피해를 입는 그 부분은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기 전에라도 아까 시장님 말씀으로 3, 4천 대의 차량 통행이 증가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개장하기 전에 제 건의사항은 그 광남사거리에서 직접 광명 7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지하차도 내지는 고가차도나 이런 시설을 좀 바로 내일에도 아마 착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KTX 전 고속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KTX 고속철이 지금 현재 광명역에서 정차하는 수준에 밖에 되지 않고 제가 처음 아는 거는 언론지상에 착공할 때만 해도 시발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정차역으로 격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제가 한번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시외 버스 연계 노선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외 타 지역에 나가서 광명역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명시의 영등포역 정차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 경기도에서 봤을 때 서부 지역 도시에서 광명시로 들어오는 연계 교통망이 너무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시장님이 일부 버스 노선을 폐쇄를 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폐쇄된 노선을 갖다 활성화를 시킬 생각을 하셔야지 폐쇄를 시킬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에를 가든 광명 시민들이 지금 동서울 터미널이나 고속 고속 터미널까지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소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나 보면은 시외 버스 터미널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광명시는 시외 버스 터미널이 없어요. 특히 이 강원도, 경상도 북부지방 이쪽으로 나가는 시외 버스 터미널이 꼭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KTX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떤지 앞으로 시책을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파트에 관련된 사항을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는 역시 그 광명시의 현안인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거의 그 단독주택에 한해서 있고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 신문지상이나 여러 인근 시 보면은 시 조례로 해서 노인정이나 놀이터 같은 건 복리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광명시는 아직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갖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해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처리하지만은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지목을 잘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을 적에 저희가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또 아무나 버릴 수도 없고 폐기물 처리로 해서 버리다 보니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소장이 3번에 있어서 3번 소각장에 3번 관리소 명의로 해갖고 공물 보내서 그렇게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여기가 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시에서 해줄 일을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대신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비용이 전체 아파트 입주민의 전가가 된다고 하면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걸 건의를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교통 문제에 대해서 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 7동 중에서도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차난이 상당히 그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해도 저희 아파트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때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싸우면서 불법 주차 경고 스티커도 붙이고 해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 안 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명 7동에 다니다 보니까 군데군데 시에서 건립한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6동하고 107동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새 광명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놀이터를 그대로 살리면서 그 지하에 주차를 시 땅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은 광명 7동 주민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파트 주민도 활용하게 되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저 35번지하고 41번지, 42번지 공원에 대한 개발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지금 현재 무허가가 많은데 전체를 다 무허가를 이주를 시키고 개발하실 것인지 또 나머지 택지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아직 그 택지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개발을 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쪽도 역시 물론 많은 밀집이 되어 있는 주택 거주지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보시다시피 아시겠지만은 조그만한 골목에 불이 났을 경우에 첫째 화재 위험이 첫째가 제일 많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정화조가 거기가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흐리고 여름철에 우천시에 하수구에서 굉장한 그 밑에 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는 그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맡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악취에 대해서 모르시겠지만 지금 현재 건물이 오래돼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제가 지금 현재 광명공고 바로 밑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밑에 큰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하천에서 악취가 날 정도면은 우천시의 그 오물까지 같이 넘쳐서 흘러내리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기도 하고 의심이 또 갑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개발을 하신다 하시면은 공영 주차장을 좀 더 크게 거기다가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요. 무허가 주택을 이번 기회에 재용렬을 해서 그 지역을 깨끗하게 공원 조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처럼 그 새로 그 41단지 그 지역에 그 재개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는 교통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 재개발에 해주시면 고맙고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도 좋지만 출퇴근 시에
거긴 전부 주택가다 보니까 골목이 좁아서 그게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명 질동의 7469-에 사는 그 최철석입니다. 예. 시장님도 앞으로 8년 정도 지나시면 노인 나이에 접어드십니다. 예. 또한 그 1월 26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5년 후면은 노인주에 든다 그러면서 예.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현재 광명에 30통, 31통, 32통, 33통 4개 통에 현재 세대수가 1,200세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노인정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대단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장소 바로 현재 광명시 그 새마을회관 주위와 광문초등학교 부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좀 의견이 계시는지 계획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그 산 쪽으로만 저기 지금 개발을 하시고 그 밑에 동네에 거기가 지금 한 120세대 정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집이 너무 오래되고 헐어서 벌레도 나오고 이렇게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뱀도 몇 마리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집을 좀 이렇게 고쳐갖고 살라고 뭐 시에서 와서 이렇게 부시고 그래서 그냥 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발하시는데 그 밑에까지 다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아까 윗부분 하신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게 좀 언제까지 그거를 해주실 건지 그 시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청소에 대한 건의와 봉사대 제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실동에서는 서경만 동장님의 조언과 후원으로 2004년 7월 1일 봉사대 발대식을 33명 회원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45명 회원이 활발하게 청소를 2일에 한 번씩 월 15 내지 16일간 거리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한다면 회장으로서는 아무 부담 없이 봉사정신으로 제도권 내에서 친목과 조직으로 활성화하여 무탈하게 열심히 거리 청소를 할 수 있었으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로 수혜를 받게 되므로 수혜받지 못하는 회원들은 모든 것이 약화가 되어 회장인 저는 착잡한 심정과 약화된 노인들의 심정을 달랠 길이 막연합니다. 시장께서 이 점을 충분하게 헤아리시고 봉사대 전원이 봉사활동에 동참하여 청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주시면 봉사대가 더욱더 강화가 되어 또 50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서변전소가 핵심인 것 같아요. 영서변전소라든가 저쪽에 경륜장은 혐오시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지 마시라고. 환경사업소는 옛날 이상환경사업소가 7도 끝자락에 있었는데 저 우쪽으로 이번에 옮겨서 짓는데 옛날 시설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옛날 시설하고는 현대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고 깨끗하고 거의 악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악취가 없게끔 지으려고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졌고 바로 경륜장 옆에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은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도 한 3천여 평 되는데 거기가 좋은 소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저희들이 시설을 할 테니까 너무 애쓰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영서변전소는 시장의 권한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제가 했습니다. 한 3년 전에 공식적으로 우리 시가 영서본전소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산자부에 요구를 했어요. 아마 이거 시민들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시가 나름대로 이건 영서변전소 언젠가는 저걸 지하화시킨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차폐 시대가 이런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언젠가는 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문제 제기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산자부라든가 한전에 문제 제기를 정식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설이 들어온 지가 뭐 한두 해 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 30년쯤 됐죠. 이거 시설 들어온 지가 들어왔고 지금 그것을 지하화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에서 모든 송전 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이걸 대책을 강구해 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중에 우리 도둑산을 넘어서 하안동 5단지로 해서 우리 지금 철산동으로 거쳐서 빠지는 선은 하나 저희들 철거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동안 한 4, 5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저희들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광명에서 빠져가지고 우리 경륜장을 거쳐서 광명 5동, 6동 쪽으로 가가지고 그 5동 뒤에 OC 종산선에 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이 있는데 그 선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서울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명동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송전 시설을 전부 지하화하거나 없애는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어느 시기에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뚜렷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원광명 불화 우리 광명 경륜장에 들어오면 거기다 일자리와 관련돼서 저희 시는 원칙적으로 일자리가 그게 한 1000여 개 넘게 생길 거예요. 기존 인원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들이 광명동 사람, 광명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취직이 되게끔 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 일자리와 관련해서 꼭 그러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시장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들과 협의하고 같은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꼭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도 강명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해야 되겠죠. 광명 사람 우선해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계속 협의해달라고 그런 주장들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삼립부락 안에 들어가는 그 노인정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문제가 좀 얽히는 모양이에요. 이건 현장을 좀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어떻게 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것인지 아마 교통사고 같은 것이 많이 난다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로과를 보내서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금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도서관을 지어놨는데 진입로가 우리 강문초등학교나 또는 삼립부락을 통해서 들여다보기 너무 좁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문고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중학교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면서 그 앞쪽에 도로를 15m 도로 하나 뚫을 계획이에요. 그럼 아마 우리 경륜장 정문하고 직접 아주 마주보는 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중앙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도로 폭을 그 삼리나 또는 강문초등학교 아니고라도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 계획선을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로까지 뚫는 데는 앞으로 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남 사거리 지하차도와 관련된 얘기는 이것은 경륜장에 만들면 정문이 광명로 쪽이 아니에요. 정문은 저희들이 옥길동 쪽으로 새롭게 뚫는 도로 쪽이 차량 출입이 가능한 도로가 정문이 근로납니다. 차량은 전부 거기를 통해서 들어간 거래요. 이쪽에서 특히 광명로에서 들어가는 차는 어찌다 하나씩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은 새롭게 뚫고 있는 도로 그러니까 목감천을 건너서 옥길동 방향에 도는 그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내 부담을 좀 적게 들려고 그래요. 근데 강남로는 강남 사거리는 지하차도를 뚫어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쪽 우리 버스 정류장 좀 지나서 우리 LPG 주유소까지가 너무 가깝고 또 우리가 도를 뚫고 있는 그 새롭게 도를 뚫고 있는 언강면 들어갈 도로가 사이가 불과 한 200m밖에 안 되는 사이로 가운데 있는 도로가 돼가지고 도로를 지하차도를 뚫어야 차가 항상 밀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교통학적으로 도를 뚫어봐야 그만한 대가나 그만한 것이 효과를 볼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다만 우회전 좌회전 빠져났을 때 교통섬을 어떻게 만들고 그 사각 그쪽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좀 교통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좀 좋겠는가 하는 정도만 좀 개선을 해야 되지 돈을 지하차도 하면 적어도 제가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예산에 투자해서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김관지 부장님께서 아주 크게 걱정되는 말씀하셨습니다. KTX 과속철도 역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KTX 광명역이 당초에 최초에 계획되기는 시발역으로 계획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처음에는 우리 광명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남서울역이라고 썼어요. 남서울역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어도 한강 이남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광명역에서 경북 KTX를 탈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인데 그 후에 정책적인 변화를 수없이 많이 겪으면서 지금 경부선의 출발역은 서울역 그리고 호남선의 출발역은 용산역 해서 이렇게 하루에 136편을 용산역과 서울역에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 출발역과 136이니까 68에서는 출발을 시켜 68에서는 도착을 시키는 것이죠. 거기에 절반 정도, 거기에 3분의 2 정도가 우리 광명역에 있습니다. 우리 광명은 43회선이 내려가고 43회선이 도착을 하죠. 그렇게 해서 86회선이 쓰고 내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현재는 경유역이라고 하는 말이 적절합니다. 경유역이라는 말이 자꾸 우리 시민들은 간역이라는 말도 거듭 쓰는데 간역이라는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쓸데없이 우리 역 자체를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광명이라는 아주 위대한 글자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간역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경유역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씁시다. 그래서 저는 경유역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렇지만 광명역에서부터가 300km가 가능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300km를 놓을 수 있는 것은 광명역에서부터가 가능해요. 그래서 기존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계점이 도달하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 한계점이 도달하고 나면은 더 이상 기차를 넣을 수가 없어요. KTX를 기존 철로에. 그렇게 되면 광명역이 시발역이 그때부터는 광명에서 출발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번 구정 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확인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구정 때 같은 임시 열차가 편성이 되고 나면 늘 수가 없으면 광명에서 출발을 시킬 거라 봐요. 그것을 첫째 시발역을 못하는 이유는 KTX가 수량이 20량인데 그걸 띄었다 붙였다를 못해요. 한 사람이 타고도 20량을 다 달고 가야 되고 930석인데 930명이 다 타도 그걸 전량을 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만석이 돼도 20량을 달고 가는 것이고 10명이 타더라도 20량을 다 달고 가야 돼요. 띄었다 붙였다를 못합니다. KTX가 현재. 그러다 보니까 처선도 시발역이 되려면 광명에서 절반을 태워야 되거든요. 근데 절반을 광명에서 지금 탈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연계교통망이 만들어지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연계교통망이 신안산선이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신안산선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안산선 출발해가지고 광명역을 목감을 거쳐서 목감에서 광명역 와서 광명역에서 시흥대로로 나가요. 나가면서 지금 현재는 석수역을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수역이 경부선 한승역이 되고 쭉 올라가면서 대림역이 공단역이 2호선 한승역이 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신풍역이 있죠. 7호선에. 신풍역이 우리 7호선 한승역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영등포에 신길역이 나오는데 신길역이 경인전철과 5호선 한승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의도로 들어가는데 여의도에 가면 9호선이 국회의사당 앞에 서는데 국회의사당 앞역이 우리 9호선과 한승역이 돼요. 그래서 여의도와 광명역을 조기에 착공해달라는 것이 지난번 우리가 청원할 때 요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철길이 놓여지면은 영등포나 또는 여의도에서 우리 광명으로 오는데 10분이면 와요. 광명역으로 오는데. 그래서 그 신안산선이 조기에 착공되는 것이 우리 광명역을 활성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가고 지금 현재 많은 고속버스 많은 노선들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진주 가는 것도 만들고 마산 가는 것도 만들고 울산, 포항 가는 것도 저희들이 고속버스를 처음에 시행을 했는데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근데 내가 봐도 포항 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고속버스 타고 안 갑니다. KTX하고 대구 가가지고 대구에서 포항 갈 버스 타고 가지. 또 울산 가는 사람들이 광명에서 울산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구나 또는 밀양에 가가지고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포항이나 울산, 진주 이런 노선이 거의 없어요. 손님이.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철수를 하겠다는데 뭐 반댈 명분이 없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운행만 10명이 안 타는 걸.
예, 근데 그 사람도 계속 적자를 보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만 속초, 강릉, 전주 노선은 꽤 돼요. 전주 노선은. 그래서 이것은 예,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고속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고 시외버스들은 예, 언주라든가 증평이라든가 서산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쪽에 있는 노선들이 광명역에 시외버스가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광명 오는 것보다는 동수원 가는 것이 좀 가깝거든요. 동수원이나 9일 쪽, 9일역이죠. 동서울 쪽으로 그 접근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이쪽 인천 쪽이라든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쉽지를 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인 연구 과제로 놓고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얼마큼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